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5월 27일 마감 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미국 시장은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강하게 2% 상승했고요. S&P 500 상승, 나스닥 조금 하락했던 모습이긴 합니다만 상승을 좀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 재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좀 이슈들이 조금 있는데요. 국내 시장, 해외 시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최 이사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생각보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나스닥은 좀 약한데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 강하게 상승하면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네,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네네네. 일단 보면은 경기가 회복된다 그러면 그동안 그 전통적인 종목군들이 다 내려갔잖아요. 뭐 그렇습니다. 소비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경기 민감주들이 다 내려갔는데 음,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그 실제로는 다우지수에 굴뚝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네네. 종목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면서 네네. 주가를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우리 코스닥과 같이 네네. 좀 이렇게 독주라는 모습이 좀 있었죠. 그 네. 약간 기술주 성장주죠 위주였는데 음, 너무 올랐다는 또 느낌이 좀 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좀 거기에 대한 부담스럽네요. 어떤 네. 네,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들이 좀 생겨났을 거고 음, 차익을 챙기긴 챙겼는데 시장은 좋으니까 네. 또 경기가 좋으니까 음, 그래서 나스닥 쪽에 수익 난 것을 좀 팔아서 음, 다우지수 쪽으로 옮겨간 것이 아닐까라고 분석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일단 시장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에 대한 악재는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거가 이제 네, 물론 말이 많은데 중국도 전인대가 내일이 끝나나요? 네, 끝이 네, 네. 나고 나서 거기서 이제 홍콩 보안법에 대한 것도 얘기가 나오고 할 텐데 그거보다 시장이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음, 지금 사실은 그런 악재가 계속 나와 있으면 네네네. 부담감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부담감 때문에라도 일단 지수가 올라가는 게 제한적이어야 되는데 음, 그런 거 없이 그냥 투자 심리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경제 활동이 재개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 네. 거기에다가 이제 백신이 또 다른 곳에서 또 막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서 그러니까 지금 실험 네네. 중인가 봐요. 그러니까 네네. 예전에는 뭐 렘데시비르라든지 뭐 그런 거 딱 하나만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슈가 빡 그 집중이 됐었는데 네네.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인 게 10여 개 정도 된다고 그러죠. 네네. 그리고 대기 중인 그런 것들이 100여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 뭐 다 터지고 나면 이제 뭔가 해소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백신에 대한 기대감, 근데 이 기대감이 특정한 어떤 테마나 종목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서 퍼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는 요인이 됐고 음, 경제 지표가 괜찮게 나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경제 지표가 사실은 그 2분기까지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이 됐었는데 안 네네. 좋긴 안 좋아요. 그런데 시장 음. 예상치보다도 훨씬 좋게 나왔단 말이죠. 아, 시장이 이제 네. 악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좋게.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 시장에서는 이거 좀 아닌데 이 정도는 떨어져야 되는데라고 했는데 오히려 네. 그냥 뚫고 올라가 버렸으니까 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또 생겨버린 거죠. 네. 여기에다가 이제 주말장이 가까이 오면 따라서 음, 주말장에 이제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네네. 등등 이런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되기 시작했을 때 네네. 여기도 좋게 나와버리게 된다면 네. 지수는 주말까지 계속 땡길 가능성도 높다는 이야기죠. 네. 상승 방향부터 상승할 수 있는 예, 그런 기대감이 더 나오고 있다. 어차피 뭐 주가라는 게 기대감으로 먼저 선 반영되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어떤 이 문제가 되었던 이런 질병들에 대한 근본 원인은 치료제만 나오면 예, 끝이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재반 사항들이 조금 이렇게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국내로 넘어와 보니까 국내도 시장이 괜찮습니다. 코스피가 지금 오늘 2031.20으로 전일 대비 0.07%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이 좀 마감에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장중 730을 돌파를 하면서 좀 강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연장선 상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네네. 지수 같은 경우는 상승이 계속 진행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네네. 음, 코스피는 올라가고 코스닥은 내려간 이유가 네네. 이제 그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네. 외국인들의 매도가 코스닥에서 더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네,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더 많이 나왔는데 코스닥 음, 시장이 코스피보다 더 작잖아요. 그렇습니다. 더 작은 데서 매도가 많이 나와버리니까 음, 여기서 이제 지수가 좀 밀린 부분이고요. 네네. 이게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특성상 네. 대형주에 집중이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수는 밀렸는데 사실 종목군들은 굉장히 잘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수를 이제 좀 버티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연기금들이 좀 했는데, 음, 일단 기관에서도 뭐 전체적인 차익 실현의 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네네. 외국인이나 기관들 매매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시장 방향성은 여전히 상승 쪽에 비중 두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 매수가 여기서 가담이 되니까 음, 상승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데서 개인들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지수는 올라가 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모두 다 매도를 했는데 음, 왜 지수가 올라갔느냐? 네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것 같고 음, 지금 같은 장세에서 이제 개인들의 자금이 많이 들어온 배경은 네. 증시 대기 자금들이죠. 네네네. 근데 그 자금들이 이제 계속 재고 있었을 거예요. 조정이 언제 나오나. 음, 뭐 보니까 또 이제 비관론이 많이 들어가서 네네. 낙관적인 시장이 좀 되니까 네네. 이제 슬슬 이제 지수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음, 현금 준비해라. 이런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잖아요. 현금을 그렇습니다.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네. 계속 현금을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음, 지수가 올라가 버리니까 네. 아 이제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이게 개인들 뒤늦게라도 들어가야 되겠다. 예. 좀 더 주고라도 사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자금이 이제 시장에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네. 그런 방증으로는 이제 뭐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온 거 하고 네네. 투신 쪽 음, 투신 쪽 움직임이 최근에 가장 좋죠. 그래서 네네네. 투신 같은 경우는 개인들 자금을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음, 거기에서 나오는 네. 이런 집과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많이 음. 만들어졌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그 관련주들 중에서도 특징적인 게 최근에 가장 상승률이 굉장히 컸던 인터넷 소프트웨어 종목 중에서도 특히 이제 두 가지 종목을 들 수 있는데 내부 카카오가 좀 하락폭이 컸고 네. 반대로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조선주 중공업주들이 상승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수출입은행에서 조선산업에 네. 좀 더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얘기도 좀 있었고 그동안 또 네이버나 카카오 이런 인터넷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들은 단기간에 많이 상승했으니까 또 차익 매물에 대한 것도 신경을 좀 써봐야 되겠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네. 뭐 기관들이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매도를 계속 하고 있었고요. 네네네. 뭐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음. 이제 단기에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네네네. 이제 차익 실현이 한번 좀 들어가는 모습이다 보시면 되는 거고 네네네. 이 지수가 주가가 너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좋다 좋다만 나오니까 개인들이 또 많이 몰렸단 말이에요. 음. 이제 그렇게 되면 지수가 또 못 가죠. 주가가 또 못 가는 네네네.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네네. 일부분의 단기적 조정에 대한 음. 관점들은 뭐 이미 시황에서도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네네네. 충분히 이제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네. 수익이 너무 많이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차익을 좀 챙겨놓은 상태에서 음. 조정 이후 다시 나가는 포인트를 기다려보는 거 네.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오늘 상황을 좀 보게 되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 많이 올라간 주식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좀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최고 삼성 급등료. 예.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오늘 좀 하락폭이 좀 컸는데 네. 이게 단기 급등이 좀 일어났었잖아요. 정책 네네네. 수혜니 뭐 해가지고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장의 하락이 나온 부분들이었고 음. 뭐 조선주라든지 뭐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이 좀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 네. 건설주도 잘 올라갔고요. 네네. 그다음에 자동차, 네. 그다음에 소비와 관련한 부분, 여행주, 항공주 뭐 할 것 없이 다 올라갔죠. 그러니까 네네. 이제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딱 마음에 들기 시작하니까 그럼 수혜주는 뭔데? 이게 음. 나오는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지금 집중이 됐다 보시면 되고요. 네네. 조선주 같은 경우는 뭐 지원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조선해운주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기 시작하면 무조건 수혜가 됩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교역량이 활발해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지난번에 미중 무역 분쟁이 끝나가는 시점에서도 이 조선해운주들이 약간씩 반등하는 모습이 좀 있었는데 음.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건설 쪽에서 보면 플랜트, 네. 그다음에 SOC 이런 쪽 경기 부양에 대한 정책과 관련된 그런 쪽 네네.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이 상승하기 좋은 포인트고요. 음. 그다음에 여행, 항공 이런 거, 뭐 소비 관련된 거, 뭐 이마트 뭐 이런 것들은 네. 다 지금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매출 증가 기대감이 있는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뭐 조선해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회복에 따른 교역량 증가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목별로 들어가셔야지 지금은 수익이 잘 나오는 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네, 지수를 갖고 들어가면 코스닥 별론데 코스피 많이 안 올랐는데 어쩌면 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네,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종목은 굉장히 강하게 나갈 거예요. 음. 그리고 정부 정책과 관련된 지금 뭐 경기 부양도 정부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네네. 오늘 뭐 저기 그 그린 그린 뉴딜 뉴딜 정책. 있죠? 예. 뭐 상한가 치고 난리가 네. 났잖아요. 풍력 관련 종목들은 네. 또 난리 났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집중을 해야지 수익이 좀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몰려있는 쪽 말고 이제 몰릴 것으로 생각되는 또 네네. 장기적으로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전체적으로 시장 상황이 조금 안 좋았을 때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은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그 외에 이제 소외되었던 종목들, 이제 경기가 활성화되고 재개만 되면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최근에 오늘 급등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시장은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너무 급등한 종목들에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소외된 구간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뭐 해외 시장, 그 다음에 오늘, 국내 시장 다 같이 이제 점검해 봤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